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앞서서 이제 실적 48시간 남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을 봤을 때 멀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미국의 이제 수출 규제를 피해서 중국용 AI 칩 블랙웰을 개발하고 있다. 자, 그 파장과 영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실적 이제 발표 예정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같이 살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중국용 H22 작년까지 나갔었는데 중국용 제품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40이라는 제품을 나오는데요. 최신 버전 블랙웰에서 파생된 제품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비중이 약 한 13% 매출이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 거죠. 이것이 화웨이랑 어떻게 경쟁하느냐, 기존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건데, 첫 번째, 이 B40이라는 제품, 블랙웰 기반한 제품이 가격도 성능도 블랙웰보다는 분명히 낮죠. 네. 하지만 화웨이가 준비하고 있거나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화웨이의 자체 칩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월등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접근하고 있는 거는 우리 블랙웰이 아니고 예전에 H100 시리즈 정도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제품 정도니까 분명히 갭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제품을 화웨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이엔드 쪽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한테 기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막 비난하는 거죠. 미국 정부한테 이렇게 계속 막으면 너네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새로운 칩 이른바 그 B40이라는 이 칩이 미국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땅땅땅 오케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요 얘기를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할 때 B40에 대해서 미국 승인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화웨이하고 이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딜이 있었잖아요. 중동에서의 마켓을 엔비디아가 뭐 이번에 트럼프가 갔을 때 찾아온 거 있잖아요. 그 시장도 중국 못지않게 클 수 있다고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그것도 약 15% 정도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능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동의 새로운 딜은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거는 B40으로 지속적으로 오케이. 이 지속적으로 오케이가 둘 다 되면은 주가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한 150, 160달러로 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중국이건 중동이건 약간 애매한 이상한 그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목표 주가가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잖아요. 보시기 어떠세요? 150불 내려온 것도 있고 170불 올린 것도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콤비네이션, 중동과 중국의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yes and yes냐, no and no냐, yes, no냐, no, yes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넘버인데 실적 넘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실적 매출 성장이 얼마나 났어요라는 헤드라인을 딱 보는 순간에 앞자가 6자가 나오면 A 하시면 됩니다. 앞자가 6자라는 60 몇 % 성장은 낮은 넘버예요. 실망. 430억 달러 정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66% 성장이니까 아마도 과거의 2년간에 항상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서프라이즈율이 옛날에는 한 10% 정도였고 최근에는 한 4%였어요. 그래서 4% 정도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445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YOY로 7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 매출 성장률 실적이 7자가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관문, 그 다음에 가이던스 어떻게 되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중동과 중국에 대한 딜에 대해서 yes and no 콤비네이션의 주가가 올라갈지 쉴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매출 쪽이요. 엔비디아 6 말고 7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중동 중국 쪽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5월에만 20.5% 급등했거든요.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서학개미들 앞으로 어떻게 향방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국내로 넘어가 볼까요? 관세 피해주 수혜주들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서도요. 지금 뭐 방위산업 방산 몰빵했으면 아주 좋으셨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내부자 되었겠네. 그 가운데서 조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제도 조선 크게 올랐는데 조선 방산 변압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조선 방산 변압기가 계속 강세인 이유는 공통적인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삼성 하이닉스가 잘 못 가기 때문이에요.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나 엔비디아 시점 나올 때 너무 잘 갈 정도로 엔비디아 발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휘되면은 그동안 올랐던 특히 조선 방산은 이익 실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엔비디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잘 올라가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의 이익 실현이 있다. 거꾸로는 뭐 소소한 얘기 나온다. 한 66%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죠? 조선 방산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리 말씀드리고요. 방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평화가 빨리 오면 또 이익 실현이 될 수 있죠. 방사는 또 여야가 모두 좀 밀어주고 있고. 뭐 그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정책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외부적인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안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오면은 프로핏 테이킹 있고 평화가 안 오면 프로핏 테이킹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유럽에 있는 그 피올 그룹, 라인메탈 이런 주가가 계속 가면은 버팁니다. 가다가 멈추다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많이 올라서 비싸거든요.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뭐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너무 비싸죠. 맞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네. LIG 렉선하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 올랐는데 어저께 나온 현대로템은 큼지막한 뉴스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 하나가 중요한 건 단순히 목표 주가 내는 게 아니고요. 이익 전망이 다른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이익 전망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40%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근데 가장 큰 게 K2 전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캐파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동안 이게 철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아직 더 룸이 있어 보인다는 컨센서스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여태까지 기준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현대로템이 얼마나 더 캐치업을 하느냐가 네.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방산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까지 온 게 퍼질까요? 중소 이미 갔죠. 제가 네. 이번에 말씀드린 그 MNC 솔루션 이런 게 모션 이제 모터 컨트롤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가서 조금 그래서 방산이 목에 찼어요. 목에 찼는데 어저께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자신감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캐파로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좀 아슬아슬한 면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종류 다른 여건에 의해서 이익 실현이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서는 골고루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만약 갖고 있다면은 변압기 조선 방산을 비슷비슷하게 한 2대 2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반도체 갖고 있고 현금은 한 20% 정도 그럴까요? 갖고 있고 예. 야금야금 시장이 올라가서 대선 이후의 정책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때요? 결국 한국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삼성이 유리기판 이제 도입으로 어제 아주 테마 활황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유리기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다른 기업들한테는 센티가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삼성전자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필요옵틱스라든지 뭐 SKC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뉴스 플로우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28년에 한다는 건 아주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더스트리 와이드 센티먼트에 도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 방산 이쪽에 2대 2 그리고 나머지 한 방 조금. 그럼 유리기판에 뭐 탑픽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유리기판은 좀 길게 보신다면은 한 내년도 중반까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개념에서는 뭐 SKC가 가장 편하긴 한데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하기엔 조금 갑갑할 수 있어서 탑픽이라 하면은 글쎄요 SKC를 좀 장기적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하고요.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자력도 요즘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원자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많이 올라가면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번 정도는 조정의 빌미가 뭐가 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고요. 그거 하나는 아마 여기까지 자금 가야 될 조달에 것 대한 이슈가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